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홍수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생체 현미경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기술을 이용한 VN의 생체 내 영상화 예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생체 현미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의 장기 또는 조직 단위의 영상 분석 기술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체 안에서 우측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단일세포 단위의 마이크로스케일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현미경 기술입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이미징 기술은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실제 미세 환경에서 다양한 세포 현상을 영상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의 생체 내 발생 과정이나 그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면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할 때는 저희들은 살아있는 생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저희 알빈 테크놀로지사의 생체 현미경은 주로 마우스 그리고 렛 모델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징 하는 동안에 이제 동물 모델은 보통 마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미징 하고자 하는 조직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대물 렌즈 아래 위치를 시키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단일세포 단위의 리얼타임 3D 이미징을 획득하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현미경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형광 시그널을 이용해서 신호를 획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비보 환경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들이 형광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측의 예시는 인프절 안에 있는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 즉 가운데 있는 큰 혈관에 이제 빨간색의 T셀과 녹색의 B셀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엑설비제이션 현상을 살아있는 생체 내 림프절에서 영상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큰 혈관 안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 화살표를 표시해둔 그 위치에서 세포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T셀과 B셀은 각각 빨강 형광 단백질인 DS레드를 발현하고 있는 마우스와 GFP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는 그런 마우스에서 분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징하는 이 와일드타입 마우스에 IV로 인젝션을 해서 어댑티브 트랜스퍼를 한 상황입니다. 파란색은 ERTR7이라는 항체를 이용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 레티큘러 셀이라는 또 다른 세포를 형광으로 표지한 결과인데요. ERTR7 항체에다가 알렉사 플로우 647이라고 하는 far red 컬러의 형광 물질을 컨주게이션하고 이를 이미징하기 12시간 또는 하루 전에 림프노드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변부에 주사를 하여서 이렇게 형광 표지된 항체를 주입하면 정확히 ERTR7을 발현하는 이런 FRC라는 세포를 염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포를 동시에 인비보에서 이미징하면서 살아있는 생체 내 림프절 안에서 빨간색의 T셀과 녹색의 B셀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을 영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는 지금까지 림프노드에 예시를 보여드렸고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령과 굴스 혹은 피부와 같이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단일세포 단위의 생체 내 다이나믹스와 질환의 진행 양상을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개발한 약물이나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세포 치료제 또는 항체 혹은 나노파티클들도 역시 인비보 환경에서 이미징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약물이나 치료 기술의 생체 내 표적의 전달 및 효과를 생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인비보 드럭 테스팅에도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같은 생체 이미징 실험을 하시려면 개별 사용자가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자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을 잘 매니플레이션 하는 기법들, 그리고 이미징하고자 하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이미징하기 위한 이미징 첨부 기술들, 인비보 환경에서 어떻게 인비보 플루로센스 레이블링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매터리얼과 메소드들, 그리고 라이브셀 다이내믹스 분석을 위한 인비보 프로세싱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모두 접목이 되어야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은 하이 퀄리티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컨벤셔널 스탠드얼론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서 보여드린 형태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는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접목한 올인원 싱글박스 패키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플랫폼으로 저희 아이빈의 모든 장비들은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비보 이미징을 하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가 모두 통합이 되어 있어서 설치 그리고 사용하고 오퍼레이팅 하기에도 굉장히 쉽고 또한 장비 메인터넌스에도 훨씬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저희 알빈 테크놀로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다른 현미경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장점 중에 하나로 울트라 패스트 스캐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12 바이 512 픽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초당 30장부터 최대 100장까지 획득할 수 있는 울트라 하이스피드 인비보 이미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로테이팅 폴리건 미러를 사용을 함으로써 단순히 빠른 스피드뿐 아니라 전체 이미징 필드에 대해서 익사이테이션 일루미네이션을 유니폼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필드 뷰에 울트라 패스트로 일루미네이션 라이트를 유니폼하게 전달하여서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리얼타임 속도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장비 모델이 애니멀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울트라 패스트 인트라바이탈 스캐닝 시스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생체 조직을 이미징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심장박동과 호흡에 따라서 그 조직의 모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간편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원클릭을 통해서 컴펜세이션이 가능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 작동의 레코딩 영상입니다. 영상하고 있는 키드니 조직을 실시간으로 영상화를 했을 때 이렇게 상하좌우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모션 보정을 위해서 보정 작업의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레퍼런스 채널을 선택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레퍼런스 버튼을 클릭하여서 액티베이션 시킨 뒤 캡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고정된 이미지를 즉석에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템퍼처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하는 동안에 마우스 모델의 체온뿐 아니라 이미징 타겟 조직의 온도 역시 스테이블하게 제어하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또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은 저희 알빈 테크놀로지의 모든 프로덕트 라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라인은 다음과 같이 컴포컬 이미징 모드인 C 모델, 그리고 투포톤 이미징 모델인 M 모델과 컴포컬과 투포톤 모두 이미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싱글박스 CM 모델이 있으며 투포톤 전용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MS2 스마트 모델이 있고 마찬가지로 컴포컬과 투포톤 모두 이미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싱글박스 CM 스마트 모델, 그리고 개별 사용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즈드 시스템 모델이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리서치 서비스까지 올인원 토탈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알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까지 최소 마우스 모델에 있어서는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고해상도 라이브 셀 이미징을 대부분의 모든 조직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인을 인비보로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임플란테이션 기법을 이용한 브레인 모니터링 방법으로 스컬의 일부를 투명한 글라스로 대체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브레인의 특정 위치를 장기적으로 최대 몇 달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윈도우 수술 프로토콜과 브레인 영상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피를 절개한 뒤 멸균된 면봉을 이용해서 골막을 제거해 줍니다. 후 스컬의 표면을 긁어주어서 이후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형 드릴을 이용해서 스컬의 원형의 홈을 조심스럽게 만들어준 뒤 본 플랩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노출된 주라를 커버 글라스로 덮어준 뒤에 주변에 스컬에 UV 접착제를 발라주고 큐어링을 진행해줍니다. 이제 윈도우 주변에 노출된 두개골을 덴탈 시멘트를 이용해 충분히 덮어주고 글라스 중앙을 면봉으로 한번 닦아준 뒤에 마우스 모델을 아이빈 휘팅 스테이지에 올려두고 마운팅을 한 뒤 스테이지를 지축으로 올려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우스 모델에 FITC 덱스트란 다이와 CD31 안티바디 다이 컨주게이트를 정맥 주사하여서 블러드 베슬 루멘을
GFP 형광으로 엔드세리얼 셀을 NIR 단위로 레이블링하여서 내열관을 타깃으로 이미징하고자 합니다. 이미징 소프트웨어인 엔진 소프트웨어 화면을 보시면 이 해당 장비는 IBM CM 모델로 콤보콜 모드와 투포토 모드가 모두 가능한 모델입니다. 먼저 셋 폴더를 클릭하여서 실험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의 노트에 이제 문구를 삽입하여서 해당 파일 넘버 뒤에 원하는 문구의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일명을 brain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캐너를 플레이하여서 XY를 각 1024 픽셀로 이미징할 수 있도록 모두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4가지의 레이저 파워를 켜고 각각의 채널에 맞는 매터널의 디텍터들을 각각 이렇게 마스터 컨트롤러를 클릭하여서 켜줍니다. 다음 레이저 셔터를 켜서 샘플에 레이저 빔이 일루미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준 뒤에 천천히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스테이지를 G축으로 내려서 초점 거리를 조정해 줍니다. 앞서 진행한 마우팅 시점에서는 오브젝티브 렌즈와 샘플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된 상태로 샘플을 천천히 낮추면서 초점이 잡힐 때까지 스테이지를 내려줍니다. 초점이 잡히게 되면 라이브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혈관 루멘을 FITC 다이로 조용하여서 세레브럴 콜텍스의 혈관에 흘러다니는 적혈구의 빠른 다이나믹스를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징 레이벨을 높이고 캡처를 하게 되면 오른쪽 이미지 디스플레이 윈도우에 획득한 클리어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빠른 세포 다이나믹스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에버리지 웨이트를 3 정도로 낮추고 약 3초 동안 리얼타임 레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 송출되는 양상이 그러면 리얼타임 무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인트레스트 어리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XY축으로 스테이지를 움직이고 또한 이제 G축으로 움직이면서 혈관 구조가 예쁘게 얽혀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G스택 스펀스 이미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G스택 이미징을 위해서 아래에 G스택 이미징 모드 윈도우에 들어가서 탑과 버튼 포지션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로드하고 G스택 인터벌을 5마이크로미터로 지정을 하면 총 이미징 개수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표기됩니다. 이제 G스택 버튼을 액티베이션 한 뒤에 이미징 시간을 총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그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후에 캡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징 셋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탑 위치에서부터 차례대로 5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총 19장의 고해상도 이미징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G스택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레스 스테이터스를 창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 G축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혈관 구조를 시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의 류면은 초록색 FITC 다이로 조용된 상태고 엔도세리얼 셀은 안티바디 레이블링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데요. 혈관 내 검정색으로 흘러가는 세포들은 적혈구로 별도의 레이블링을 진행하지 않아서 형광 신호 없이 검은 섀도우로 이미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관 내 흘러다니는 적혈구의 플로우를 영상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징 셋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꺼지게 되고 첫 번째 포지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빔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엔진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취득한 영상 데이터의 이미지 프로세싱과 정량 분석을 모두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엔진에서 획득한 브레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파일을 열어주면 획득한 모든 데이터셋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 G스택 데이터를 선택하여 오픈하고 디스플레이에서 G스택 시퀀스를 플레이할 수가 있고 또한 G스택 무비로 엑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선 프로세싱 탭으로 옮겨가서 G프로젝션 항목을 클릭하여 G프로젝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데이터들은 각각의 모드별 데이터셋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프로세싱이 완료된 새로운 데이터도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생성이 되고 앞서 취득한 레코딩한 무비나 싱글 스냅샷 등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D 분석을 위해서는 맨 위에 3D 탭을 클릭한 뒤 디렉토리 파일을 열어 취득한 데이터셋을 오픈합니다. 데이터셋 중 G스택 데이터를 선택하고 Show를 클릭하면 오른쪽 디스플레이에 3D 리컨스트럭션 된 데이터가 나오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리핸드로 위치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뷰 탭에 들어가서 X축, Y축, Z축으로 3축으로 커서를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슬라이스 뷰에 들어가서 XY축, YZ축, 그리고 XZ축별로 각각의 크로스 섹셔널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단면 분석이 가능하고 세포와 세포 간 또는 세포와 물질 간 코로컬라이제이션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최근에 진행한 브레인 영상화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연구자마다 원하는 브레인 타겟 위치가 다양하고 따라서 브레인 이미지 윈도우를 스컬 가운데에 심지 않고 두개골의 외곽부에 심을 경우에는 해당 브레인 이미지 윈도우에 대한 영상화를 위해서 대물 렌즈를 로테이션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X축, Y축, D축 총 3축 방향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드 이미징 암을 개발하여서 구축하였고 또한 액션 방향으로 트랜즐레이션이 가능한 피에조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파인 포커싱과 패스트 이미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 또한 Y축과 G축 3축 방향의 로테이션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샘플의 정확한 위치와 또한 액세스 각도에 따라서 대물 렌즈를 조정하여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한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크레니얼 이미지 윈도우 모델링 기법과 생체 현미경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시간에 따라서 롱지튜디널하게 브레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하나의 예시로 글라이오마 암세포에 GFP가 태깅된 GL261 세포를 오토토픽하게 이식한 뒤 29시간에 따라서 동일 위치를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우선 윗줄의 결과는 크레니얼 윈도우 전체를 고해상도로 와이드어라 이미징한 결과로 9일차, 12일차, 15일차로 갈수록 초록색의 종양세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역과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표시한 위치를 확대하여서 마이크로 스케일로 단일세포 수준의 이미징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 위치에 존재하는 종양세포의 수가 증가하며 세포 모양이 점점 동그랗게 변화하며 자리 잡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니얼 윈도우를 삽입한 마우스 모델에서 뉴로 인포메이션을 주고 나서 브레인 미니지얼 베슬과 페런키마를 장기적으로 영상한 예시로 3일 간격으로 동일한 마우스에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대해서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혈관, 그리고 초록색은 면역세포로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셀룰러 레벨로 이미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브레인 내 면역세포들이 특정 위치로 인필트레이션 하는 걸 본다든지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면역세포의 리디스트리뷰션 양상에 대해서 추적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레인 매니저럴 베슬과 페런키마에서 발생하는 면역세포의 다이나믹 셀룰러 비헤이비어를 관찰하기 위해서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한 지 10일차 시점에서 분 단위 간격으로 타임레스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브레인 혈관 내에서 펄링하는 비헤이비어와 브레인 페런키마에서 터닝하고 또한 윈도잉하는 이런 비헤이비어의 면역세포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레브럴 콜텍스의 BBB에서 일어나는 면역세포의 변화 양상과 베스쿨러 인테그리티의 롱지튜디널 다이나믹스 관찰을 위해서 마우스 모델의 세레브럴 콜텍스 내에서 동일한 사이트에서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스택 이미징을 진행하여서 4D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BBB 인테그리티를 나타내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베스쿨러 리키지의 인디케이터로 에반스 블루 다이를 정맥 주사하여서 베스쿨러 루멘을 조형한 뒤 시간에 따른 3차원 영상화 결과 컨트롤 모델에서는 혈관의 몰포로지와 펄미에빌티 두 가지 팩터 모두에 대해서 31차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준 마우스 모델에서는 7일차까지는 혈관 변화가 없다가
14일차에 세레브럴 콜텍스 파렌키마에 60마이크로미터 깊이에 걸친 베스큘러 리퀴지가 발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21일차까지 유지가 되어서 지속적인 BBB 인테그리티 임페어먼트를 보이고 30일차 시점에는 동일 사이트에 많은 수의 면역세포들이 리크루트되어 있고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에반스 분류의 신호가 관찰됨을 통해서 BBB 디스펑션이 진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BB 인테그리티 펑션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또는 데미지를 입었는지 등을 한 마우스에 정확히 같은 혈관 위치에서 파악할 수가 있고 30일까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어떠한 이뮨 리스폰스들이 로컬하게 일어나는지를 하나의 싱글 배치에서 추적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크레니얼 윈도우를 삽입한 마우스 모델의 로즈뱅가를 이용한 포토 트롬보시스 유도를 기반으로 세레브럴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30일간 장기적으로 영상화한 예시입니다. 먼저 이렇게 로즈뱅가를 IV 인젝션 하고 나서 오브젝티브 렌즈를 투과하여 나오는 561나노미터 레이저 빔을 타겟하는 브레인 어리아에 뚫어주어서 포토 트롬보시스를 유도해 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인팍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포토 트롬보시스를 유도해준 근처에 세레브럴 코르티컬 어리아에 대해 DH 스테이닝과 PI 스테이닝을 이용해서 ROS와 셀 데스를 각각 영상화했을 때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난 이후 주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ROS와 셀 데스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마우스의 뉴로베스큘러 유닛의 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페리사이트의 GSRED 형광을 띠는 NG2 GSRED 마우스와 아스트로사이트에서 GFP 형광을 띠는 ALD-H1L1 GFP 마우스를 크로스 브리딩 하여서 얻은 NG2 GSRED ALD-H1L1 GFP 더블 트랜스세니 마우스에 크레니얼 윈도우를 삽입하고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었습니다. 이후 30일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을 때 참 컨트롤 모델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이크로 인팍션 모델에서는 먼저 0일차부터 2일차까지는 1.5배 정도 티슈가 팽창하다가 5일차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티슈 슈링키지가 발생하고 30일차에는 인텍트한 상태에 비해서 약 50%로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동일 개체 내에서 이렇게 동일 위치의 변화 양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로베스큘러 유닛 중 아스트로사이트의 경우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마이크로 인팍션 레전에서 ALDH1L1 아스트로사이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ALDH1L1 아스트로사이트의 로스에 대해서 12시간 동안 타임레스 레페티티브 이미징을 통해 추적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로베스큘러 유닛 중 아스트로사이트의 로스 외에도 NG2 페리사이트의 경우는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3일차까지는 페리사이트의 커버리지가 감소하다가 3일차부터 5일차까지 다시 이 페리사이트의 커버리지가 회복이 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일차 이후 시점에서의 페리사이트 커버리지의 회복된 양상을 셀룰러 다이나믹스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 NG2 GSRED 마우스에 핵에서 GFP 형광을 띠는 H2B GFP 마우스를 크로스 브리딩 하여서 얻은 마우스에서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3.5, 4.5일차 이렇게 24시간 동안 타임레스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징을 진행한 결과 블러드 베셀을 감싸고 있는 NG2 포지티브한 페리사이트가 셀 디비전을 하면서 프로리퍼레이션 하는 양상과 NG2 포지티브 페리사이트의 셀룰러 프로세스가 블러드 베슬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일롱게이션 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인팍션 모델에서 페리사이트 커버리지의 회복 양상과 함께 베스큘러 펑션은 어떠한지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다른 분자량을 가지는 FITC 덱스트론과 TRITC 덱스트론을 이용해서 베스큘러 퍼퓨전과 리퀴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일차 그리고 5일차에 모두 2mD알톤짜리의 FITC 덱스트론은 베스큘러 리퀴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3kD알톤의 TRITC 덱스트론은 3일차에 베슬 밖으로 새어나와서 브레인 페렌키마에서 확인이 되었다가 5일차에는 다시 베스큘러 리퀴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3일차에 BBB 인테그리티가 약해져서 작은 분자량을 가진 다인의 BBB를 빠져나왔지만 5일차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페리사이트 커버리지와 함께 원래 BBB 인테그리티가 회복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인팍션 모델에서 각각의 시점에 포토트롬보시스 인듀스드 레전에서 강한 세컨 하모니 제너레이션 시그널을 투포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마이크로 인팍션을 주고 나서 5일차부터 콜라겐에 의한 세컨 하모니 제너레이션 신호가 희미하게 관찰이 되었다가 30일차에는 화근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마이크로 인팍션을 준 부분에서 파이브러스 콜라겐에 위치한 글라이얼 스카가 형성된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림의 생체 내 현미경으로 얻은 생체 내 브레인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세레브럴 콜텍스에 존재하는 아스트로사이트, 힐사이트, 그리고 베슬 등으로 구성된 이런 뉴로베스쿨 유닛을 이미징하고 BBB 인테그리티에 대해 이미징 바탕으로 정량 평가가 가능하고 오른쪽과 같이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 양상을 인비보로 와이드 에리아 모자이크 이미징을 진행하여 뇌질환의 진행 경과를 인비보에서 정량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비보 BBB 이미징의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브레인 내 마이크로글라이얼, IgM 포지티브 뉴트로필 또는 아스트로사이트 등의 면역세포의 셀룰러 다이나믹스뿐 아니라 페르사이트의 커버리지 등의 베스쿨러 스트럭처와 다양한 형광과 다양한 사이즈의 몰레큘러 웨이를 가진 다이를 이용해서 뇌혈관을 조형하여 베스쿨러 리키지를 이미징함으로써 BBB 인테그리티를 인비보 환경에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바이탈 투포톤 현미경 기술과 엑스비보 옵티컬 클리어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인텍트한 브레인 조직 내의 뉴런al 서킷, 그리고 특정 인펙티드 셀이 분포하는 티슈 에리아의 3D 영상화를 통해서 신경 회로를 트래킹하거나 브레인 내에 존재하는 각 세포 또는 분자들의 사이즈, 에리아, 볼륨 또는 셀 넘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시스템 및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알빈 테크놀로지는 우리는 생체 이미징 시스템을 판매하고 또한 인비보 이미징 리서치를 제공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모델이나 연구 주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실험을 의뢰하시는 방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서치 서비스의 경우는 연구 미팅을 통해서 인트라바이탈 실험에 대한 디테일한 연구 컨설팅, 그리고 테스트 이미징 실험 수행을 통해서 본 실험 설계의 최적화 단계를 거쳐 실제 동물 모델 제작과 이미징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로 얻은 이미지 데이터 프로세싱과 정량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리포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톱 토탈 솔루션으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서비스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인비보 브레인 이미징 리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마우스 모델뿐 아니라 급성 및 만성 뉴로인플라메이션 모델, 그리고 경동맥 폐색 모델 등의 수정 모델 등에 대해서 브레인 조직 내의 드럭 딜리버리,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의 양상을 본다든지 약물의 셀룰러 업테이크 또는 뇌질환 치료제 투여 후 뇌혈관의 직경과 혈류의 변화, 또는 BBB 인테그리티 변화 양상들을 페리사이트 커버리지 또는 BBB 페네트레이션 양상을 통해서 연구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브레인 외에도 다양한 마우스 질환 모델 그리고 타겟 장기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합니다. 수년간의 연구 경험과 기술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암 모델 그리고 암 세포들을 보유 중이고 다양한 종류의 급성 또는 만성 질환 마우스 모델을 저희가 보유하고 또한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의 경우는 세포치료제, 프로틴,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또는 엑소존과 나노파티클 약물 등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인비보 드럭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고 약물뿐 아니라 종류별 면역세포나 조직세포, 암모델 같은 경우에는 종양세포 그리고 종양 외의 세포의 기질들까지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인트라바이탈 리서치 퍼블리케이션들을 여러 가지 organ들별로 그리고 컨셉별로 리스트업한 것입니다.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 모델에서 세포 수준의 펑션들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마우스 질환 모델과 여러 가지 장기 조직에서 생체 내 이미징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나 모델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컨설팅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빔과 함께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병원과 대학, 제약회사, 그리고 글로벌 인스티튜트 등 다양한 연구 그룹들이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와 의학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더불어서 기술에 대한 설명과 어플리케이션 설명에 대해서는 풀 카탈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요청 주시면 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 연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서 컨설팅과 테크니컬한 학술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